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 전체에 대해 30일간 미국 입국을 막기로 했습니다. 미국 뉴욕주에선 50대 남성 변호사가 코로나 슈퍼 전파자로 지목됐습니다. 이 남성을 매개로 50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is is a governmental situation that we're dealing with, and it's a governmental crisis. 배우 톰 행크스도 호주에 머물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0명을 넘은 이탈리아는 모든 상점에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덴마크가 공공시설을 폐쇄하는 등 유럽 전역의 코로나19 확산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충격으로 코스피가 폭락했습니다. 1840선이 무너졌고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서울 신도림동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콜센터가 있는 11층 외에 9층과 10층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오늘 결국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이라는 걸 공식 인정한 거죠. WHO의 팬데믹 선언은 1968년 홍콩 독감과 11년 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110여 개국에서 1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뒤라 너무 늦은 뒷북 경고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소식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다은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결국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란이나 이탈리아처럼 될 수 있으니 더 강력하게 방역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The number of cases, the number of deaths, and the number of affected countries climbed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그러나 뒷북 경고라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나흘 전부터 팬데믹으로 규정한 CNN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Pandemic, scary word. Why the heck do we have to say it? Because it's true. I mean, that's the bottom line. And, look, public health officials have been telling me, many of them off the record initially, and now more and more of them on the record.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신종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이후 친중파인 WHO 사무총장이 처음 간 곳은 발병지인 우한이 아닌 베이징이었습니다. The political commitment and your personal leadership, which we have been following, and also your team, which will help to stop this virus. 중국 눈치를 보며 WHO가 늑장 대응을 한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사이 전 세계 감염자는 12만 명 가까이 늘었고 4,000명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종플루로 3만 명이 감염됐을 때 팬데믹을 선포했던 때와는 확연히 대조됩니다. 최근엔 한국 등과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곧바로 발언을 수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미국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WHO 사무총장 퇴진 요구 청원에는 현재 46만 명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 국내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서자 트럼프 대통령도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일부터 30일 동안 영국만 제외하고 유럽 전체에서 미국으로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 금지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 집무실 결단의 책상 앞에 앉은 트럼프 대통령. We made a life-saving move with early action on China. Now we must take the same action with Europe. We will not delay. I will never hesitate to take any necessary steps to protect the lives. 중국에 이어 내일부터 30일간 영국을 제외한 유럽 26개국 전체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e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in China and the South Korea, and as their situation improves, we will reevaluate. 국가 간 이동 제한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망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We have decided to take that a step further and putting a moratorium on large-scale events of 1,000 or more people. 네, 이곳 샌프란시스코 체이스 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농구 경기도 관중 없이 치러지게 됐는데요. 미국 프로농구 역사상 무관중 경기가 치러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다음 달이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So I can say we will see more cases
and things will get worse than they are right now. It's going to get wors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이미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뉴욕주에서는 50명 이상 감염시킨 슈퍼 전파자도 나왔습니다. 할리우드 스타 톰 행크스 부부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미국 소식,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 톰 행크스와 아내인 배우 리타 윌슨. 영화 촬영을 위해 호주에 머무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Filming was due to start here at the studios, not far down the highway from here on Monday, but that's now on hold indefinitely. 톰 행크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양성 판정이 나왔다며 피곤하고 근육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크스는 호주 당국의 조치에 따라 격리 조치됐지만 아직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200명 넘게 발생한 뉴욕주에서도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 변호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 이틀 뒤인 지난 4일 가족과 이웃 주민 등 9명이 감염됐고 지난 6일에는 유대교 예배당 등에서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50명 이상이 줄줄이 감염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주는 변호사가 거주한 뉴 로셀 지역 일부를 집중 억제 지역, 봉쇄존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들은 2주간 폐쇄되고 주 방해금도 투입돼 소독 작업 등이 진행됩니다. It's a dramatic move, obviously. It's, I think, designed to show action. This is a governmental situation that we're dealing with, and it's a governmental crisis. 미국 전역 확진자는 1,2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30명을 넘어섰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이탈리아는 하루에 확진자가 2,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속타는 정부는 시민들 이동을 제한한 데 이어 이번엔 약국과 마트를 뺀 모든 상점에 휴업령을 내리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한인 교민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관광객 등으로 붐비던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이 텅 비었습니다. 20년간 로마에 살며 관광업을 해온 조성원 씨에게도 낯선 풍경입니다. 집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슈퍼 잠깐 갔다 오고 생필품을 사야 되니까. 제 아들도 지금 고등학생인데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교민들이 종사하는 관광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매출은 지금 제로죠. 아예 없는 거죠. 갑자기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그냥 제로입니다. 2달 이상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교민들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인들이 조심해야지 더 심한 타격을 입을 걸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사는 우리 교민은 4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교민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주목하며 현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없어서 못 살 정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신선식품처럼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은 야채, 채소, 고기 이런 것들은 많이 팔려나간 상태들. 이탈리아는 하루 만에 감염자가 2천여 명이 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12,0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800여 명으로 늘었고 하원의원과 축구선수 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탈리아 정부는 긴급 담화를 통해 2주간 식료품점과 약국을 제외한 모든 상점에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에 이동 제한령을 내린 뒤에도 전염병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추가 규제에 나선 겁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발 미국 입국을 금지한 건 보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외에도 유럽 곳곳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독일 인구의 최대 70%가 감염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는데 부정적인 전망이지만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인 진단이라는 호평도 많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독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메르켈 총리는 독일 인구의 70%가 감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mpfmöglichkeiten existieren, auch noch keine Therapiemöglichkeiten, dass dann ein hoher Prozentsatz, Experten sagen 60 bis 70% der Bevölkerung infiziert werden, solange dieser Zustand so bleibt. 실제 유럽 내 확진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스페인도 지난 8일 600명 미만이던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럽 대륙과 분리된 섬나라 영국에서도 확진자 수가 450명을 넘어섰습니다. 북유럽에서도 코로나19는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500명에 달하는 스웨덴에서 사망자가 나왔는데 북유럽 첫 사망자입니다. 유럽 각국은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거나 교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고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덴마크는 공무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명했습니다. Nu lyder opfordringen herfra til, at man ikke samler flere end 100 mennesker indendørs. Og til, at natklubber, diskoteker, værtshuse med videre holder lukket i en periode. 스위스는 이탈리아 국경의 검문소 일부를 폐쇄했고 헝가리는 이탈리아발 입국을 금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일본 최대 IT 기업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회장이 코로나19 검사 키트 100만 개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제1교포인 손 회장은 동일본 대지진 때도 1,000억 원을 기부했죠. 그런데 일본인들 오히려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3년 만에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간이 키트 100만 명분을 자비로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도 우리 돈 1,000억 원을 기부했던 손 회장이 다시 한번 통 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 네티즌들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환자들이 쏟아지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며 비난을 퍼부은 겁니다. 제1교포인 손 회장에 대한 혐한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손 회장은 후생노동성 방문 사실까지 공개하며 취지를 설명했지만 결국 2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손 회장은 최근 세계 의료 건강 기업 8개사에 투자하면서 의료 분야에도 관심을 쏟아왔습니다. 이런 능력을 살려서 일본의 열악한 검사 환경을 바꿔보려 했습니다마는 일부 일본인들의 거센 반발로 꺾인 겁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 최대 검사량을 2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검사량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感染者を増やしたくない。感染症研究所はそんなにたくさん検査できない。重症者しか検査しないというような基準が作られていって、こういう事態。 일본 내 감염자는 현재 1,300명가량이지만 실제 감염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국내 유럽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들어오는 상황 앞으로 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서울 한남동에서 폴란드에 다녀온 폴란드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독일과 프랑스를 다녀온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폴란드인 남성이 이곳을 다녀간 사실이 확인돼 방역 후 임시 폐쇄된 겁니다. 한남동에 거주해온 이 남성은 지난 3일부터 폴란드에서 일주일간 머무르던 중 의심 증세가 시작됐고 그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3월 4일쯤에 몸에 이상이 있다고 좀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귀국하셔서 이제 병원 다음날 가시고. 이 폴란드 남성은 그제 입국한 뒤 이태원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튿날 오전 동물병원을 방문했고 이상 증세가 계속되자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한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치과는 방역 조치 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후 용산구청 안에 있는 은행, 근처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을 다녔습니다. 용산구 보건소에서 2차 검사 맡으셨고 오늘 오후 1시에 최종 확진되셨네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백화점도 비상입니다. 지난달 말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 출장을 다녀온 남성이 이곳 식품관을 다녀간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제가 방역을 하고 오늘 하루 문 닫고 내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겁니다. 유럽을 다녀온 사람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건당국은 유럽발 코로나19 국내 유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미국은 유럽 대륙 전체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입국 절차를 밟게 하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인에 대해 문을 걸어 잠갔던 것에 비해 관대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일요일 새벽 0시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됩니다. 또 유럽에서 출발한 지 14일이 안 돼 두바이, 모스크바를 통해 입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7곳 모두 유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점 공항이 있는 만큼 사실상 유럽 전체를 특별 입국 절차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유럽은 또 그 국가 간의 국경 통제가 사실상 없어서 그러면 국내로 유입 가능한 거의 모든 그 공항에 대해서 좀 그물을 넓게 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고려가 됐습니다. 이로써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받는 국가는 중국과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6개국에서 11개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를 따라야 하는 입국자는 일반인과 분리된 전용 입국장에서 발열 체크를 받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 매일 자신의 상태를 입력해 모니터링하는 자가진단 앱도 설치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만 중국과 유럽 5개국 등 특별 입국 절차 대상 국가에서 21대의 비행기로 1,25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공항 검역 강화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발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모두 53개국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입국을 금지한 곳은 중국 우한 한 곳뿐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경제 팬데믹도 무섭게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가 크게 휘청여서 오늘 코스피도 5% 이상 폭락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또 검은 목요일이 재현됐습니다. 코스피는 1834.33으로 마감됐는데 전날보다 3.87% 급락한 수치로 종가 기준으로 4년 6개월여 만에 최저입니다. 출발부터 1900선을 무너뜨린 코스피는 장중 한때 5% 넘게 내린 1808.56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후 1시 4분 37초부터 5분 동안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약 8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5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등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몰렸지만 삼성전자는 2.50% 내린 5만 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도 LG화학이 6.44%, 현대차가 5% 급락했습니다. 코스닥은 5.39% 내린 563.49에 마감했습니다. WHO의 코로나19 대확산 선언이 가뜩이나 위축된 투자 심리를 급속히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5.86% 하락하는 등 하루 만에 다시 폭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불안 요인을 분명하게 줄여줄 과감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통화 정책이라든지 각국의 재정 정책이 충격을 어느 정도 선에서 막아주고 적어도 상쇄시켜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세계 증시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지금부터는 서울 신도림동 콜센터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도림 콜센터 확진자 수가 오늘 100명을 넘겼습니다. 11층 콜센터 외에 9층과 10층에서도 감염자가 나와 혹시나 건물 전체로 퍼졌을지 걱정입니다. 신도림동 코리아 빌딩 현장에 나가 있는 우현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곳 서울 신도림동 코리아 빌딩 보험사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오후 6시 반 기준 총 108명입니다. 콜센터 직원과 교육생이 80명이고요. 나머지 28명은 이들의 가족 등 접촉자입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나흘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은 겁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73명, 인천 17명, 경기 18명입니다. 콜센터가 있는 11층 외에 다른 층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10층 상조회사와 9층 IT 업체에서 일한 남녀 직원 2명이 확진자로 추가됐습니다. 지역사회의 2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시 생명수 교회 목사와 신도 등 4명도 추가로 확진됐는데 기존 확진자인 40대 콜센터 직원이 참석한 지난 8일 예배에서 감염된 걸로 보입니다.
자, 다른 층에서도 이 감염자가 나왔다면 그 조사 범위도 넓어져야겠네요. 네, 방역당국은 1000여 명에 이르는 건물 입주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 중입니다. 이미 885명에 대한 검사를 마쳤고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인데요. 건물 1층에서 6층 사이에 있는 예식장과 커피숍 직원 등 86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오피스텔 입주자 206명 중 182명이 음성으로 판명 났고 나머지 인원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지난 5일 신림동 콜센터 직원 20명이 영등포 소재 콜센터에 배치된 사실이 확인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 이 다른 층 감염자가 어떻게 바이러스에 노출됐냐겠죠.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이 감염 경로로 추정되는데 환기장치를 통한 공기 전파의 가능성도 나와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9층과 10층 추가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보건당국은 승강기에서의 감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는 총 6대, 4층까지만 오가는 웨딩홀 전용 1대와 짝수층과 홀수층 전용 승강기가 각각 2대씩 있습니다. IT업체 직원인 9층 확진자는 홀수층 전용 승강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11층 콜센터 직원들도 평소 이 승강기를 탔습니다. 모든 층에서는 화물용 승강기가 접촉 장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출퇴근 시간 화물용 승강기가 늘 북적였다고 기억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에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서 나와요. 화물용 승강기가 9층, 10층, 11층으로 가며 바이러스 전파와 감염이 이루어졌을 수 있는 겁니다. 확진자가 인접 3개층에 몰려있는 만큼 입주사 직원의 층간 이동 과정에서 접촉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물 출입자에게 개방된 1층 공용 화장실도 감염자와의 접촉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완전히 오픈된 곳이라서 웨딩홀 직원들 쓰시고 빌딩 직원도 쓰고 외부 사람들도 쓰고 그래서 거기가 약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보건당국은 환기장치 등 공조시설이 바이러스 이동 통로였을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추가 확진 위험이 높은 대상자 선별과 관찰을 위해서라도 층간 감염 경로 확인이 중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들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수도권 곳곳이 비상인데요. 복잡한 동선을 쫓아가 보니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뛴 직원이 많았습니다. 먼저 주중엔 콜센터에서 주말엔 서울 목동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50대 여성 소식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건물 1층 반찬 가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림동 콜센터 50대 여성 직원이 지난 7일 12시간 정도 아르바이트 일을 했던 반찬 가게입니다. 아침에 반찬 가게에 출근하면서 버스를 이용했고 당시 경미한 발열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일에는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주말은 목동에 있는 반찬 가게에서 일한 겁니다. 3월 6일까지는 일한 거죠, 금요일까지는. 토요일은 이제 신호전이니까 아르바이트 했겠죠. 인근에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많아 반찬 가게를 찾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데요. 그분도 본의 아니게 걸린 거겠지만 어쨌든 음식 하시는 분이 걸린다고 하니 좀 더 걱정이죠. 학원당에서 오피스텔에서 계시는 분들 있죠. 혼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가끔씩 사서 계시거든요. 콜센터 직원이 일한 반찬 가게가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이 14층짜리 건물에 입주한 학원만 20곳이 넘습니다. 학원도 너무 많고 또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다들 엄마들이 걱정이 많죠. 보건당국은 반찬 가게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비슷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서울 여의도를 발칵 뒤집어지게 한 50대 콜센터 여성 직원 소식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여성, 매일 새벽 콜센터 출근 전에 증권가 사무실에서 녹즙 배달을 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지난 5일과 6일 신도림동 콜센터 출근에 앞서 방문했던 곳입니다.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전인 새벽에 여의도 증권가를 돌며 녹즙 배달 업무를 한 겁니다. 대형 증권사 두 곳에 있는 직원 40여 명에게 녹즙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직원하고 밀착해서 같이 옆에 있었던 직원들하고 다 똑같이 다 지금 자가격리시킨 상태고요. 일부 증권사 직원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직원도 있습니다. 여성은 증권사 외에 근처에 있는 전국경제인연합 회관증에도 녹즙을 배달했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에 녹즙이 배달되기 때문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에서 다 마스크, 손장갑 다 착용하고 배달하는 모습이 다 담겨 있어요. 하지만 상주 인원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수차례 확진자가 다녀가 여의도 증권가는 하루 종일 술렁였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좀 안전한 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당국은 해당 건물에 대한 방역을 진행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이제 수도권에도 확진자가 급증할 상황을 대비할 병상과 격리시설을 미리 확보해야 할 현실입니다. 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수도권에 한 곳도 없습니다. 여현규 기자입니다. 태릉선수촌에 있는 올림픽의 집입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설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태릉선수촌은 1인실이 잘 갖춰진 데다 주변에는 밀집 주거시설도 없습니다. 1인실 300개가 우선 격리치료 공간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사람들이 이제 발생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기도 하고, 여기가 서울 위치로 봤을 때도 좀 외곽 쪽이니까. 경기도도 용인의 한화생명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 후보로 검토 중입니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각 지자체가 급히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나선 겁니다. 현재 수도권엔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한 곳도 없습니다.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415명. 신도림동 콜센터를 중심으로 지난 열흘 새 2배 넘게 늘고 있습니다. 2,6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다 보니 코엑스나 잠실체육관 등도 격리시설로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공간이 넓어야 되겠죠. 이 환자 사이 간격도 좀 쾌적하게 해야 되니까 잠실체육관 같은 거라든지. 보건당국은 수도권의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을 1,200개로 늘렸다고 밝힌 가운데 콜센터, PC방을 집단 감염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신도림 콜센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구에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콜센터 업무 종사자 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열악한 노동 환경을 미리 챙기지 못한 거죠. 배유미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유리문에 소독약을 뿌리고 문질러 닦습니다. 이 콜센터에서 1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건물 미화원 1명을 포함해 이 건물에서만 2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시 집계 결과 지금까지 콜센터 13곳에서 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신천지 교인은 10명입니다. 특히 감염된 신천지 교인이 콜센터에서 일하며 다른 직원에게 전파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DB손해보험 콜센터 2곳의 경우 신천지 신도가 각각 7명과 11명에게 전파하면서 총 2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연이어 확진자가 나오면서 문을 닫는 콜센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콜센터 3곳이 입주했는데요. 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나머지 업체들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재택근무로 돌린 데도 있고요. 2개 층에서 운영하던 거를 밀집해서 4개 층으로 분산을 시키고. 대구시는 지역 내 모든 콜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붙여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에게 이달 말까지 모든 콜센터 사무실을 폐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대구시가 오늘 신천지 대구교회 내부에 진입했습니다. 누락된 신도 명단은 없는지 행정조사를 한 건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마음껏 덤비라며 신천지 유착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다음 날 조사가 단행됐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폐쇄 명령서가 부착된 신천지 대구교회 정문이 잠겨 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건물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행정조사는 신천지 측의 협조를 받아 시작됐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의 행정조사를 고지합니다. 대구시는 경찰과 함께 신천지 교회와 주요 간부 사택 4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대구시 역학조사반과 행정인력, 경찰관 등 200명 가까이 투입됐습니다. 조사팀은 건물 1층부터 8층까지 돌며 시설 용도를 살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까지 동원해 컴퓨터에 담긴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신천지 측이 제출한 신도 명단과 대조에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숨겨진 집단 거주지는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도 25명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에 대해 행정조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시는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을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워 행정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2차례 기각했습니다. 행정조사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이상 이걸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경찰과 협의하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행정조사를 하는 건 뒷북 대응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오늘까지 신천지 신도 5,600여 명의 자가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재확진 가능성도 있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대구 시민들 불안한 마음이 큰데 벌써부터 신천지 신도들끼리 3355 모이는 만남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의 한 건물입니다. 1층 복도 끝 창고에 이곳을 폐쇄한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대구교회가 제출한 신천지 관련 시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건너편 사무실에 남성 3명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 신천지 신도들입니다.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식당. 신천지 신도가 운영하는 곳인데 신도들은 최근까지 밥을 같이 먹었다고 말합니다. 식사 때 지금 3일 동안 안 먹고 식사 때 이 파악된 신천지 시설은 이렇게 줄줄이 폐쇄됐지만 일부 신도들의 집이나 상점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가 해제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는 5,647명. 대구시는 이들이 고위험군인 만큼 모임을 엄격히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의 집회는 소규모, 대규모를 막론하고 금지한다는 것이. 하지만 행정명령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이처럼 모여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300만 원 이하 벌금이 전부입니다. 불안한 정도는 아니죠. 계속 앞에 사람들 실려가고 막 이런 거 보면 말도 못해, 그 들어오면. 특히 신천지 창립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도들 간의 소규모 모임이 더욱 활발해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번엔 신천지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신천지 내부에 결산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신도수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부동산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검찰은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모임 장소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검찰이 최근 신천지교회 전직 간부에게서 확보한 내부 결산 문건에는 지난 2017년까지 신천지 신도의 국내외 진출 현황과 신도 재정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현금 자산은 3천억 원, 부동산은 2,100억 원 상당입니다. 12개 지파별 자산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현황 가운데 기타 항목에 포함된 940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756억 원이 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천지는 모임 금지령을 내렸지만 방역당국의 감시를 피해 이곳에서 비밀 모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표시가 안 된 것들이 특히 보금방, 그다음에 비밀 카페, 어떤 건물 하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쪽이에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부동산 현황에 기타로 표시되어 있는 곳 일부는 그제 폐쇄됐습니다. 신천지 시설로 뒤늦게 확인돼 부랴부랴 조치를 취한 겁니다. 합쳐놓고
검찰은 신천지 내부 문건에 적힌 12개 지파별 신도와 센터별 수강자 현황 등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마스크 부족 현상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도매상이라고 사칭해서 마스크 대금만 챙겨 사라진 사기꾼도 있고 마스크 납품을 둘러싼 갈등이 살해 협박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경찰 순찰차가 골목길을 급히 빠져나갑니다. 성인 남성 여럿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마스크 5억 원어치를 구해주기로 한 50대 남성이 물건을 주지 않았다며 2억 원을 이미 지불한 20대 남성 등 7명이 살해 협박을 하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양측 모두를 입건해 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외국인 마스크 도매상을 사칭한 사람에게 국내 유통업자가 4억 9천만 원을 사기당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영국의 마스크 도매상이라는 인물이 중국 최대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글을 올린 건 지난달 16일. 성금을 보낸 뒤 확인해보니 이 외국인의 신분증은 가짜였고 영국 리버풀에 있다는 사무실도 이미 폐업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구매하겠다고 하니까 회사가 거기 있다고 보내주겠다니 한 거죠. 어제 오후 울릉도에선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 앞에서 줄 서 있던 60대 여성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헬기로 급히 병원에 후송된 여성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코로나19와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에게 유일한 방어막이죠. 보호복이 부족합니다. 병이 전 세계로 확산돼서 수입길도 막혔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국내 업체는 한 곳뿐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경북 김천의 의료용 보호복 제조업체. 생산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야근은 물론 주말에도 공장을 돌리고 있지만 주문 물량을 다 댈 수가 없습니다. 8시간 근무를 하면서 2시간 연장 근무, 토요일은 8시간 또 연장 근무를 하게 되고 지난 연말 12월 기준해서는 한 1.4배 정도로 봐야 되죠. 하루 최대 생산량은 3,500벌 정도. 국내에서 레벨 D등급 전신 보호복을 대량 생산하는 곳은 이 공장이 유일합니다. 보호복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부 지역 의료진들은 비닐을 몸에 둘러 진료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당국이 보호복 50만 벌을 생산할 국내 공장을 알아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의료용 보호복은 국내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수입 물량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독일 이런 쪽이 물량이 되게 많대요. 예전에 비해서는 50% 정도 감소가 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희 아주 최소한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물량을 못 받는 거는 뭐 다 사실이고요. 그거 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 수도 국내에서 더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수도권 3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스크에 이어 의료진 보호복 공급 차질이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희망과 연대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강재희 기자입니다. 어제 방역과 사후 관리에서 성과를 냈다고 칭찬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적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 언급은 처음입니다. 그래서인지 문 대통령은 오늘 희망과 연대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SNS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압도하는 희망 바이러스가 필요하다고 했고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를 수용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찾은 자리에선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만이 코로나19를 이기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는 방심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이길 때까지 긴장의 끈을 굳게 잡아주길 바랍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제적 공조가 강조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공천 막바지에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6개 지역 공천이 잘못됐다며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했고, 홍준표 전 대표는 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소속으로 대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공개 회의에서 공천 결과를 문제 삼았습니다. 일부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관위의 결정 일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후보들의 경선 기회를 박탈하고 자신의 측근 인사를 공천한다는 논란이 일자 제동을 건 겁니다. 최고위는 1시간 넘는 경론 끝에 김영호 사천 논란이 불거진 대구 달서갑과 서울 강남을 등 6개 지역의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 중 3곳은 친황교안계인 김도읍, 민경욱 의원, 원영섭 사무부총장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공관위는 논의 끝에 인천 연수울과 대구 달서갑 공천 결과를 번복하고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4곳은 원안을 유지했습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연수울과 달서갑은 공관위 결정 당시에도 후보 경쟁력에 의문이 있던 곳이라며 나머지 지역은 큰 이견이 없었던 만큼 제2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사천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어렵게 모시고 오면은 사천이다. 이런 프레임을 더 씌우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한 사람은 제 마음대로 한 사람, 단 한 사람은 없습니다. 경남 양산을 공천에서 배제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경남을 떠나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욕하면서 닮아가는 걸까요? 비례연합정당 참여로 가닥을 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처럼 민주당 현역 의원을 비례연합정당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번호를 받아 정당 투표용지 상단에 위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의원 꺼주기 형식의 꼼수를 동원해 비례대표 투표 용지상 앞번호를 배정받는 것을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법을 악용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의원 꺼주기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을 비례연합정당에 꿔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공천 탈락자와 불출마 선언자 등 20여 명입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비례연합정당이 가장 위에 인쇄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호 1번 민주당이 지역구 의원 투표용지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 만큼 정당 투표에서도 가장 상단을 차지해 혼란으로 인한 지지자들의 사표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 당 황교안 당대표와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에 대한 고발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사과해야만 합니다. 1, 2당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으면 세 번째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비례대표 투표용지 맨 윗칸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3당인 민생당의 의석수가 최대 21석이 될 수 있어 연합정당이나 미래한국당의 의석수는 이보다 많아야 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정당 순서는 후보 등록일인 27일 당일 소속 의원수로 결정되는 만큼 의원수 꺼주기 수싸움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를 호소해온 시민단체가 보이스피싱범에게 무려 후원금 4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서울 서초동에선 검찰 규탄 집회가 열렸었지요. 바로 이 집회를 주관한 단체인데 지금까지 회원들에게 이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반대를 외쳤던 시민단체 개혁국민운동본부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개국본 후원 계좌를 관리했던 김모 씨가 보이스피싱범에 후원금 4억 원을 보낸 겁니다. 개국본은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15차례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 비용을 마련하려고 이씨 계좌로 후원금을 받아오다가 금융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열흘도 지나지 않아 올린 유튜브 방송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국본 이종원 대표와 김남국 변호사는 회비를 투명하게 썼고 확인되지 않은 정산도 6,580원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산 단원을 지역구에 전략공천한 김 변호사는 한 언론을 통해 방송 당시 보이스피싱 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십만 명의 후원금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개국본은 오늘에야 후원금을 낸 회원들에게 2억 원 정도 환수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다며 후원금 한 푼도 헛되게 집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의 확진자가 계속 급증해서 오늘 13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중 12명이 해수부인데 장관과 처가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청사 곳곳에 다 먹은 도시락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해양수산부 12명, 국가보훈처 1명 등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추가 발생하자 공무원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고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한 겁니다. 세종 청사 내 확진자는 오늘까지 21명인데 이 중 해수부 공무원만 17명입니다. 모두 같은 층에서 근무했습니다. 해수부는 오늘 필수 요원 2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00명은 재택근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부처 전파 가능성. 보시는 것처럼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재택근무에 들어간 해수부와 달리 농식품부는 오늘도 정상 근무했습니다. 오리무중 감염 경로도 문제입니다. 지난 10일 처음 확인된 해수부 확진자는 의심 가는 동선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 방문객에 의한 감염 또는 지역 내 추가 감염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가 최초 감염자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께는 별도로 제가 요청을 드려서 해양수산부 직원은 모두 검사를 받도록 해달라 하는. 오늘 세종청사 내 직원 식당에서는 공무원들이 한 줄로만 앉는 등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얘기하고 너무 밀접하게 얘기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얼굴 만질 때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한편 해수부 장관과 차관은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이렇게 같은 건물 근무자들 사이에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직장인들의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회사 점심 테이블에 칸막이가 쳐졌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서로 거리를 넓히고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구내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 사이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혼자 식사를 합니다. 식당 입구부터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들이 줄을 섰고 손 소독제를 사용한 뒤 배식을 받습니다. 테이블에는 모두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놓였습니다. 칸막이가 있는 테이블에 앉으면 옆자리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직원 300명을 층별로 2개조로 나누는 방식으로 식당 이용자를 분산했습니다.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또 이렇게 서로 피해주지 않고 내가 좀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혼자 먹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합니다. 식사 시간 감염을 막기 위해 테이블에 투명 차단막을 설치한 직장도 있습니다. 타액으로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 예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KTX와 새마을호 열차에 운영되는 자유석 객실수를 2배로 늘려 승객들이 탑승 뒤 원하는 자리에 더 많이 앉도록 했습니다. 지정석 역시 창측을 우선 배정해 승객 사이 거리를 넓혔습니다. 자유석을 더 늘리니까요. 이렇게 띄엄띄엄 앉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더 넓게 앉으니까 덜 불안하시겠죠. 미팅과 회식은 사라지고 재택근무 등을 통해 대면을 줄이는 직장도 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언제 학교에 갈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교육 공백이 걱정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공부 방법으로 일단 대체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과 2학년 형제를 둔 주부 김혜정 씨.
방학이 길어지는 데다 학원도 보낼 수 없어 고민입니다. 바로 집 앞에 있는 상가에도 이동 경로가 잡혀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슈퍼 나가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김 씨가 찾은 대안은 양방향 화상강의. 이 직업 무엇일까요? 분자 요리사요. 분자 요리사. 와, 정답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집에서 지내지만 학습량을 채울 수 있고 아이 반응도 좋습니다. 누워서 이불 덮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고 여기 집에서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이 원래대로라면 학기가 시작됐을 3월이지만 학교 정문은 이렇게 닫혀 있는데요. 이 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쌍방향 화상 수업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화상 수업 전문 업체는 최근 열흘간 이용자 수가 2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기존 수업을 화상으로 대체하려는 문의도 쏟아집니다. 비대면 스마트 학습으로도 충분히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신뢰가 쌓여가고 있고요. 대면 학습에 대한 불안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예정대로 23일 개학한다면서도 최종 방침은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 학부모들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많아서 정부가 각 나라에 기업인들은 예외적으로 입국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건강 확인서를 발급해준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최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경기도 고양의 일산병원입니다. 건강 확인증을 발급받으려면 이곳 일산병원 안심진료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확인증 끊어주는 곳이 일산병원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대상자 확인을 거쳐 검사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 보통 7시간 정도면 영문으로 된 건강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신청할 수 없고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제한국가 입국이 필요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면 정부가 요건을 따져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 대상자 명단은 지정병원에 전달되고 병원은 본인 확인을 거쳐 검사를 한 뒤 확인서를 기업으로 보냅니다. 8명을 저희한테 검사해달라고 받았다고 하는데 외교부는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지참과 주기적인 체온 보고를 조건으로 서너 개 국가가 기업인 예외 입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국, 베트남, 터키 등 20여 개 나라와 기업인 예외 입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시가 급한 기업들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쌍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정사항이 문제거나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던데. 정부는 건강확인서 발급 병원을 늘리고 출국 전 14일간 자가격리를 했다는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국내 최대 바이오 전문 기업 셀트리온이 반년 안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분이면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도 빠르면 석 달 뒤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셀트리온은 200억 원을 긴급 투입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정부 협조로 확보한 완치된 확진자 혈액에서 항체를 발굴하기까지는 최장 6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반년 안에 동물 임상 시험까지 마치고 곧바로 확진자를 대상으로 인체 임상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뒤에는 물론 식약처와 같이 에머전시로 인체 임상을 최단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을 가지고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항체를 찾으면 석 달 뒤엔 새로운 진단 키트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 검사법은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적어도 몇 시간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단 방법보다 편리하고 한 10분 내지 20분이면 진단이 종료될 수 있는 키트가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또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 50만 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나 살기도 팍팍해진 세상인데 다른 사람 위해 기부하시는 훌륭한 분들 중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평생 구두 닦으며 모은 전 재산을 코로나19로 어려운 곳에 내놨다고 합니다. 권솔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6.6제곱미터 남짓한 구두 수선점에서 손끝이 까매지도록 온종일 구두를 닦아온 김병록 씨. 11살 때죠, 제가요.
지금 나이가 61. 큰딸을 출가시키고 내 식구가 66제곱미터짜리 작은 아파트에 살지만 50년간 모아온 전 재산으로 6년 전 경기 파주시에 시가 7억 원 상당의 임야 3만 3천 제곱미터를 샀습니다. 나도 노후대책 되고 이렇게 농사도 짓고. 27살 막내 아들처럼 다운증후군 장애를 앓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는 꿈도 가졌습니다. 장애 갖고 있는 부모들 중에 제일로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그 애들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귀한 땅을 파주시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든가 하루하루 먹고 사신 분들, 어렵게 장애 오신 분들이라든가 그분들한테 돌아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내놓은 겁니다. 낫지 어떻게 번 돈이고 어떻게 한 돈이냐. 내가 팔 하나 떼주면 합니다. 며칠 밤잠을 설칠 정도로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될 수 있어 더 뿌듯합니다. 다른 아빠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아빠 부탁하고 창피할지 몰라도 자기는 아빠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없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신 분이다. 이걸 박수 받았다 하더라고요.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탠 기업 이름도 전해드립니다. 코오롱이 25억 규모의 음악병상을 IBK기업은행은 충주연수원을 치료센터로 제공했습니다. BMW 그룹코리아와 딜러사들이 성금 8억 원, 개인개발사 펄어비스가 5억 원, 의료기업 안다르와 BIC는 각각 2억 원대의 의료와 네일을 기증했습니다. 캔코는 2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오늘은 4월 초순처럼 따뜻했는데요. 내일은 오후부터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토요일에도 추위는 계속되는데 서울은 토요일 영하 2도까지도 내려갈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 지역에서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내일 중부 지역은 오전에, 남부 지역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봄철에는 산불 우려가 큽니다. 다음 달 15일까지는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입니다. 등산할 때는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줄을 서야 하는 국민들, 마스크 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고용센터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입니다. 오늘 하루 우울한 경제 뉴스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연일 마스크 공급만 챙기고 있고 집권 여당은 총선 앞두고 추경을 안 늘려준다며 홍 부총리를 해임 건의하겠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한국 경제, 컨트롤 타워는 어디 있습니까? 내일도 뉴스입니다.